이게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이 친구는 또 이게 하필 또 이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반 가려. 그쵸 이 잘생긴 거예요. 그죠 얼굴도 잘생기고 귀족적으로. 미친하게 생겼는 거야. 잘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이니까요. 잘생기고. 이게 참. 그래서 어쨌든 몸이 허약해서 결국 그 허약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죠 신체 기관이 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허약해서 이제 술을 그렇게 먹고 이제 결국 그 못 버티고 이제 일찍 죽는 거죠. 37살에 일찍 죽습니다. 결혼은 안 했었나? 결혼을 못했죠. 결혼 자기가 할 생각이 없어서 하기가 결혼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스스로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결혼 이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와 캐리커처 사이 어딘가 자 빨리빨리 넘겨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처음에는 들라크로아 이런 그죠 들라크로아 인상파 이런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인상파적이죠 좀 상당히 그죠 인상주의적인 터치. 그 150이 그렇긴 하다. 조금만 더 컸으면 진짜 화가가 160 여기 160자 이제 150 후반대만 돼도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키가 150 후반대 그죠? 참 신체적 결함이 결국에는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파리로 가서 배우다가 어쨌든 이거부터 벌써 근데 그 자기 엄마는 아카데미 스타일 그죠 정통적인 그런 살롱 화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20살 때부터 이상한 말 그대로 삐딱삐딱선 타는 거죠. 이런 그림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그죠 풍자화를 그려가지고 자기 오줌 싸는 그림 그려놓고 참 이게 좀 뭔 짓입니까? 그것도 거의 4m 그림을 어떻게 보면 종이 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뭐 하나 풍자하겠다고 4m가 2m짜리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들어가 물감도 장난이 아닐 텐데 참 뭘 하겠다고 이 풍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그 젊을 때 객기죠 20살 때. 근데 어쨌든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객기면서 좀 삐져 있는 그죠? 정통에 삐져 있는 자기 스스로 벌써 이미 그죠? 이미 거기서 탈락했다는 그 의식이 이긴 거죠? 반항아적인 그죠? 자기가 원래 귀족인데 이 신체적 결함 난 탈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적인 게 나온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150이면 이 키가 이렇게 이거보단 커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장해서 그래요. 과장해서 작게. 그죠? 실제로 이거보다 크죠. 이 당시 사람들이 키가 큰 것도 아니다. 이 정도 되죠. 그래도 목 근처까지는 오지. 근데 과장해서 그렇게 꼭 자신의 키를 과장해서 정말 진짜 난쟁이처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것들에는 몽마르트르의 이런 밤 그죠? 밤에 이거 이제 오늘 비슷한 장면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 그림 그죠? 이거 시카고에서 보셨어요 이 그림? 그죠? 어쨌든 고흐 얘기도 또 나올 거예요. 고흐도 잠깐 만났지만은 아주 고흐 얘기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드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로트렉은 드가를 존경해서 그러니까 드가가 결국 이 화려한 무대의 이면을 주로 그렸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죠? 화려한 그 공식적인 세계의 이면을 이제 이른바 어두운 세계를 찾아가.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보면 진짜 내면의 묘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세탁부가 일하다가 잠깐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 건데 표정 묘사가 대단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거 이게 인상파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상파들은. 예? 손이 거친 게 그죠? 손도 그렇고 그죠? 손도 그렇고 아주 젊을 때 그린 그림인데요. 이 묘사가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드가의 그림을 또 거의 색채까지 모방해서 그리고 그죠? 훨씬 더 이게 더 강렬한 그런 맛이 있죠, 그죠? 물론 요건 유하고 아무래도 이건 파스텔이기 때문에 이렇긴 할 테예요. 이건 파스텔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 서커스 그림. 그래서 이게 그 물랑 루즈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물랑 루즈. 자 이런 그림도 이게 또 참 코믹하면서도 그죠? 코믹하면서 어떤 한 커트를 잘 그린 그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하고 남성은 뭐 만나자마자 만난 거 같이 먹고 뭐 특별히 떠날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또 계속 영원히 같이 있을 관계도 아닌
사실 그런 애매한 관계, 현대적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둘이 연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렇게 카페에서 술 한잔 하면서 만난 관계가 약간 찌뿌둥하면서 아, 이제 왜 안 가냐 이 노인네 취해 그런 표정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압생트랑 이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긴 하죠. 네. 세련돼 보이긴 한데 그러나 조금 분위기는 더 그죠 어떤 그 내면적인 그런 마음을 그리는 거는 요거는 평가가 참 맞긴 맞아요. 드가 그림은 상당히 형식주의적이고 그죠 세련되긴 했는데 형식적인 거고 로트르의 작품은 뭔가 그 긴장감 없이 어떤 또 그 어떤 긴장감 현대 사회적 현대의 긴장감을 묘사한 그런 그림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 그 모델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모델이 그 이제 슈잔 발라동입니다. 그죠? 슈잔 발라동 이 붉은 머리의 여기 이 사람은 그 사진사 로트르의 친구 사진사입니다. 사진 찍어준 사진사. 자 그래서 슈잔 발라동 얘기부터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슈잔 발라동 얘기는 한번 나왔었죠, 그죠? 네. 그죠? 그때 하셨을 때 그죠? 슈잔 발라동.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왜 어릴 때부터 세탁부 서커스 키가 작고 유연해서 어릴 때 서커스 단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가 그죠 서커스 단원 한번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이러면서 서커스 단원은 그만두고 이제 모델을 그죠 여러 화가들의 말 그대로 값싼 모델이죠 값싼 모델 이렇게 하다가 그 로트렉을 만나는 거죠. 로트렉이 몽마르트 살면서 이제 슈잔 발라동이 그래서 연인이 됩니다. 연인이 한 2년 넘게 동거를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라동이 로트렉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 결혼은 못했고 그다음에 발라동이 그다음에 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전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 발라동 수잔 발라동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겠습니다. 아마 그죠? 이 그림은 거의 다 아시죠, 그죠? 이 르누아르의 좀 요쪽 차례가 좀 어설픈 그런 그림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유명한 그림이죠. 알려지기로는 그래서 요 맨 왼쪽 여성이 이제 수잔 발라동. 그래서 발라동이 등장하는 그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르누아르의 부인, 그래서 알린이고 르누아르 부인이고 이제 수잔 발라동. 자, 그래서요. 이제 요 그림도 우리 보셨을 겁니다, 그죠? 76자 그 르누아르고 할 때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 그러니까 먹과 크레용으로 그리는 거죠, 그죠? 크레용으로 그리는 건데 이런 머리 아파하는 딱 그저 쑥질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죠? 술 먹고 약간 찡그린 듯한 이런 얼굴 표정.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발라동은 왜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을 그죠? 그 험하게 이제 굴린 거죠. 험하게 굴려가지고 특히 나이 많은 화가들과 성관계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피비드 샤바이라든지 르누아라든지 이렇게 꼭 그 그림 모델 쓰고 나면은 그죠? 모델 쓰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꼭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비드 샤반이 이게 아까 나왔던 그림처럼요. 이게 그 모델을 이 그림은 그때도 어디 갔어요? 이 그림 그죠? 이거를 슈잔 발라동이 여기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의 모델을 자주 취했으니까 이 자세를 얼마나 많이 취하고 또 성관계를 얼마나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다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 피비드 샤반이 이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그 수많은 날들에 모델로 쓰는 그 수많은 날들마다 모델 일 끝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으면 얼마나 성관계를 많이 가진 겁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아마 피비드 샤반의 아들 같아요. 르누아르 아들보다는 아들 하나 난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나이 많은 화가들하고 이 마스니까 로트렉이 그걸 나중에 알고서 그죠? 우리 그때 나왔었죠. 성경에 나오는 수잔나와 장로들 뭐 별 얘기 아니지만 어쨌든 그죠? 이 나이든 왜 그 장로 노인들이 왜 젊은 여성이 모욕하는 거 보고서 막 그죠? 겁탈을 하겠다고 뭐 협박하다가 이제 벌 받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비슷하다고 여겨서 이름을 슈잔으로 바꾸라,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슈잔 발라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트렉이 그 여성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는 로트렉 때문에 그래도 화가가 된 거예요. 화가가 로트렉이 그래도 그 시절에 그죠? 이 발라동이 그림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모델 일을 하면서 그죠? 다른 작가들이 그리는 거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배웠는데 자신이 집에 들어와서 그림을 연습을 습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알고서 처음에 놀랐지만
괜찮다 한번 해봐라 해서 로트렉이 그걸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계속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림을. 그래서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층민 출신이면서 우리가 그죠? 그 메리 커셋이라든지 뭐 다 베르트 모르죠. 다 그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죠? 상위 출신인데 정말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해봤자 말 그대로 무용수인데 그죠? 무용수나 서커스 단원인데 이 여성은 그런 거에서 거쳐서 화가가 된 거죠. 그래도 정말 그죠? 하층민 출신이면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화단에서 인정받는 그죠? 최초의 성공가 됐고 그래서 이 여성 죽었을 때 장례식에 피카소도 오고 뭐 마티스도 오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도 나름 몽마르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몽마르트르의 중심지가 된 게 이 여성의 화실이 있던 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르누아르 화실이 뭐 우선이거죠. 르누아르 화실이 있던 곳이 몽마르트 일종의 그 성지, 예술가들의 성지인 그 몽마르트르 미술관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여성의 화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트렉하고 같이 수잔 발라당하고 한 2년 넘게 살면서 그때 많이 배운 거 같이 살면은 그걸 배웠을 거 아니에요. 미술을 배우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만지고 보고 로트렉의 지원을 받아줄 테니까 그래서 본인이 미술가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 당시 그림에 그리고 이후로도 그림에 의외로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이런 그림 모자를 쓴 여인. 그죠? 많이 보셨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우리 전명화할 때 나왔었고요. 우리는 물론 이 그림이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모자 쓴 여인이라 그래서. 그래서 모자 쓴 여인이 약간 각진식으로 해서 앙리 마티스 야수파의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다 보니까 야, 이 그림의 원형이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없어요. 이런 그림이. 이거 너무나 비슷하죠, 그죠? 그죠? 너무나 비슷하죠. 이게 이제 로트렉이 슈잔 발라동을 처음 만났을 때 아직 그 연인이 되기 전에 그냥 모델로 쓸 때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이제 모자들이 많이 유행했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이미지적인 그죠?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미술가들이 한 번씩 꼭 화가들이 거쳐가는 그런 그 그림 이미지의 원형이 이게 로트렉이 이게 그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미술사에는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리죠, 그죠? 또 원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그 뒤에 변형돼서 나와요, 그죠? 우리 뭡니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건 뭐건 이런 게 있어요 항상 그죠? 그 이후 작가들이 계속 변형하고 원형으로 삼아서 모방하던가 발전시키는 그런 원형 이미지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모자를 쓴 여인 그림.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원형 이미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반 고흐가 나왔는데요. 반 고흐가 얽힌 또 일화가 있어요. 여기 그때도 한번 언급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반 고흐가 파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 고흐는 이제 파리에 또 적응을 못했죠. 사람들 많은 곳에 적응 못해요. 반 고흐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디 가면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뭐 이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시 남프랑스 아르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만 2년 정도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로트렉하고 만나고 아까 그림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남이 그려준 고흐 초상화는 정말 드문 거예요. 그죠? 고갱이 그린 게 유명하고 그죠? 고갱이 아르에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리는 그거를 그린 유명한 초상화가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고흐를 그려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흐가 인기가 없었던 거지, 그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아르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렇게 그죠? 로트렉은 연초에 브뤼셀이 이게 벨기에 아니겠습니까? 벨기에 그죠? 벨기에 브뤼셀이 20인 전. 그러니까 20인 전은 이게 20인이 아주 자신들은 새로운 미술하겠다 그래서 연합한 건데 뭐 특별히 하나의 화풍은 없고 어쨌든 새로운 화가. 그래서 여기 뭐 아르누보도 있고 상징주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기 신인상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양한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여기서 이제 개막 행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이른바 진보적인 새로운 미술들이니까 로트렉을 초대했는데 근데 이때 반 고흐의 작품을 비방하면서 같은 전시실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거부한 벨기에의 젊은 화가 앙리 드 그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 고흐도 그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물론 아르에 있고, 그죠?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림을 보내잖아요, 그죠? 자기 또 동생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을 전시하라고 보냈는데,
그 전시를 배치할 때 반고 작품 놓고 이 사람 작품을 놓고 이 사람 자체가 싫다는 거지. 저런 그 이제 막말로 쓰레기하거나 어떻게 내 작품 같이 놓느냐, 내 작품 망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전시실을 바꿔달라 뭐 이런 식의 난리 쳐가지고 했더니 이제 그 로트렉이 결투를 진짜 결투를. 너 내 친구를 뭐 모욕했다. 결투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벨기에예요. 벨기에는 결투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결투가 금지돼가지고 결투 금지돼 오래됐죠. 프랑스에서는 그 혁명 이후에 결투가 이게 불법으로 결투할 수가 없는데 벨기에는 된다는 거예요. 벨기에는. 응? 벨기에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왜 이민자들 많고 그죠? 그 약간 중간적인 그런 위치입니다, 사실은. 벨기에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거쳐가는 것, 그죠? 벨기에가 그 이슬람 비율이 제일 높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벨기에가 이게 작다 해서 나라 작잖아요. 작은데 언어가 그 안에 큰 언어가 크게 한 3개가 있고 나머지 10개 이상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비중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슬람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 비중이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1, 30% 넘는 정도 엄청나게 일종의 벨기에를 거쳐가는 곳.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로우면서도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자유로우면서도 규율이 있고 처벌이 나름 있는, 그죠? 나름 도덕도 있는 곳인데 벨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있는 자유로운 이 중간지대에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서 벨기에가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좀 자유롭긴 한데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언어도 막 다르고 벨기에도 남부도 북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남부 완전히 언어가 다르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뭡니까? 그러니까 벨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결투가 된다는 거예요. 결투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 거의 19세기 말인데도 결투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게 없으니까 할 수 그러니까 결투 신청할 수 이거 해야 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롯데렉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죽겠지. 저쪽에 가면 결투 죽는 건데 키도 작아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결투 신청했는데 이 결투 받아주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죠? 근데 결투 방식도 정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결투 방식도 칼로 하자. 보통 총으로 하기도 하고, 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주먹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결투 방식도 물론 정하긴 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한 동양한 폴 시냐크, 그죠? 그 전묘화로 유명한 거죠. 폴 시냐크하고 로트렉도 이제 친구였죠, 그죠? 다 그때 로트렉이 사귀었죠. 폴 시냐크가 로트렉이 죽으면 결투에서 죽는 거잖아, 그죠? 결투에서 죽으면 반 고의 명예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 자기도 결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가 죽으면 그 다음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을 거야. 나도 계속 결투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로트렉은 제 키도 작고, 만만한데, 그리고 딱 봐도 신청만 한 거지 사실은 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자신의 또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수그린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는 모욕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떠났고 결투는 이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벨기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결투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나름 롯데렉이 그죠? 결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결투 신청하는 게 사실 반고랑 얼마나 친하다고 그랬을까? 저 그건 모르겠는데, 그죠? 오랜 세월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신념이나 그 친구를 부정하는 행위를 못 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는 그 제명돼요. 왜냐면 그 전시실을 줬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명되는 거, 전시회에서.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롯데렉이. 그러니까 고흐랑 얽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해, 그죠? 이때 이제 고흐가 죽어요. 1890년에 죽습니다, 고흐는. 1890년 7월 29일인가 그때 죽는데, 어쨌든 같은 해 봄에 거의 죽기 4개월 된 롯데렉은 아르레서 이제 난리 치잖아요. 뭐 귀 자르고 뭐 정신병 가다 난리 치고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사실 발 붙일 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르레서도 그 난리 쳤으니까 시골에서도. 다시 고흐로 파리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파리에서도 살 수가 없고 이제 파리 옆에 오베르시주아르라는 그쪽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반 고흐를 이제 파리에서 잠깐 만납니다. 또 만나고 반 고흐 죽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본 거죠. 마지막으로 보고 반 고흐는 이때 그 독립미술가 살롱전에 열정을 그림을 전시했고요. 그리고 반 고흐는
그리고 시자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셰랑 이제 같이 가셰한테 치료 겸 그림 그리다가 이제 총으로 자기 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 이때 죽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로트렉이 반 고가 이렇게 얽힙니다. 고가 죽던 해 얽힌 일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몽마르트르의 공기는 자유롭다. 뭐 이런 공기는 자유롭다는 표현은 많이 쓰죠, 그죠? 우리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런 표현 우리 쓰잖아요. 중세 때, 그죠? 농민들이 농노가 도시로 도망가면은 이제 자유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도망을 못 가서 그렇지, 그죠? 도시로만 들어가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농노들이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마찬가지입니다. 몽마르트르의 공기는 자유롭다. 그래서 신체적 결함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갖고 있던 권위와 존엄, 그죠? 그걸 누릴 수 없었지. 그래서 로트렉에게는 몽마르트르의 주점, 카페, 클럽은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사회의 아웃사이더나 나고자들, 그죠? 일상적 관습이나 고리타분한 도덕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신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몽마르트르에서요. 로트렉은 처음에는 엘리제 몽마르트르라는 이런 그 클럽 있죠. 클럽을 다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유명한 물랭드라 갈레트를 즐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랑루즈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 다녔어요. 근데 물랑루즈가 생기니까 거기로 딱 옮겨간 거지, 그죠? 훨씬 더 화려한 곳으로. 그 전까지는 물랭드라 갈레트를 이게 이제 물랭드라 갈레트 우리 이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랭은 방앗간, 그죠? 이렇게 풍차, 두 개 풍차 사이에, 그죠? 여기 물랭 갈레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갈레트가 그때 그 빵이라고 그랬죠, 빵, 그죠? 원래는 이게 방앗간이니까 방앗간에서 그죠? 밀을 빻아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빠른 빵이 갈레트고, 그래서 여기 이 클럽에 들어가면은 갈레트를 하나씩 이제 준다, 그죠? 먼저. 그런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그 서민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죠? 우리 르누아르도 먼저 봤을 때 이게 돈 많은 상류층이 가는 것이 아니고 상류층이 이런 데 갈 리가 없죠. 이거 벌써 몽마르트르 자체가 이게 변들이 아니에요. 변들이 그 야외 클럽인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파리 소시민, 중류층, 노동자, 서민들 이런 가는 이른바 대중들이 가는 대중 클럽이었다는 거. 그래서 인기는 아주 높았는데 대중들이 가는, 서민들이 가는 그런 클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물랭드라 갈레트는 뭐 너무나 유명하게 아는 이 그림. 그래서 결국 이 그림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알긴 아는 거죠. 이 그림 없었으면 뭘 알겠어요, 이런 거. 우리가, 그죠? 물랭드라 갈레트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 근데 르누아르의 이 그림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죠? 19세기 그림들 중에 뭐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죠? 인상파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특이한 게, 우리 그때도 보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반 고흐가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죠? 86년에서 88년까지 파리에 잠깐 2년 많이는 있었는데, 파리 시절에 물랭드라 갈레트를 또 자주 그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반 고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속에서 앞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로트렉도 이렇게,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는데, 그분은 뭐 들어갈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밖에서 그냥 관찰자로서, 그죠? 이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서, 그죠? 멀리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죠? 멀리서 이쪽에서 오르내리는 사람 이렇게 관찰자식으로 그린 그림밖에 없어요. 직접 자기가 거의 참여해서, 그죠? 여기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은 그리 없었다. 그래서 고흐도 그림을 자주 그렸다. 그죠? 물랭드라 갈레트에 자주 갔던 겁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로트렉의 이제 물랑드라 갈레트에서라는 그림, 우리 앞에서 한번 보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선이 거친 뭐 그런 스케치풍이죠. 스케치풍으로 이렇게, 그죠? 스케치풍 약간 데생을 섞어서 그린 건데요. 그래서 배경을 뭔가 흔들리듯이, 그죠? 요 뒤에 좀 흔들리듯이 이렇게 그린 건데, 뭐 표현이 뭐 아직은 완전치는 않죠, 그렇게, 그죠? 완성도가 아주 높은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도 자체가.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트렉이 그 사람의 내면을 그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표정, 기다리는, 그죠? 이게 춤추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죠? 파트너를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 표정 자체가 이게 딱 진짜 그 내면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을, 그죠?
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비스듬한 난간의 선, 여기 이게 결국 이 대각선, 그죠? 이 대각선이라는 게 뭔가 또 원근감을 주면서 항상, 그죠? 대각선이 자주 들어가. 이게 저기 뭡니까? 드가도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드가한테 배운 거죠. 이렇게 대각선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원근감을 줘요, 그죠? 원근감을 주면서 여기 뭔가 그림을 양분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또 가깝게 멀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앞은 잘 안 보게 돼요, 오히려, 그죠? 시선이, 네.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 시선이 위로 멀리 간다고요, 그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쪽을 배제하고 멀리 딱 우리 시선을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 대각선 때문에. 그래서요, 사람의 시선을, 그죠? 배경, 뒤쪽으로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죠? 밀려나게 하고. 그 다음에 춤추기를 기다리는 여성들과 모자를 쓴 남성이 이렇게 난간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이들의 시선은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시선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요 4명 특히. 예. 그죠? 이쪽. 보는 시선이 다 다르죠. 요건 뭐 우리가 마네가 항상 그죠? 마네의 그림 이후에 사람들이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마네 이후의 그림들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현대적 그림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 공간이 좀 넓어 보여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그죠? 한 곳을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좁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그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혀 보인다는, 우리 시선 자체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우리 뇌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좀 더 넓은 감각으로 본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모두 다른 방향하고 있는 것은 이 전경을 확대시킨, 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현대적 삶에서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현대사회, 현대화가 되면서 뭐가 일상화가 됐냐면은 어디서든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고독하게 기다리는 시간. 그죠? 우리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니면 뭐 결제 기다리고, 그죠? 뭐 잠깐 몇 초건 뭐건 간에, 그죠? 이 고독하게 하다못해 어떤 즐겁게 춤추기 위해서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즐겁게 춤추기 위해서. 이게 현대사니까 이런 거죠. 현대사니까. 전통사에서는 그렇지가 계속 그냥 이제 신나게 놀고 어울리다가 끝하는 건데, 이게 현대사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죠? 이 고독하게 기다리는, 즐기기 위해서도, 심지어 내가 어떤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건 뭘 하건 간에 그 고독하게 기다리는 시간, 그때 우리의 내면, 그죠? 요게 그렇다는 거예요. 꼭 춤추기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 내면들이, 그죠? 이 얼굴 표정들이 꼭 춤추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죠? 커피 시켜놓고 기다리는 표정일 수도 있고, 그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표정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그죠? 완전 멍하지도 않으면서 고독하게 기다리는 그 내면. 보셨나?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트레그, 그죠? 고독하게 기다리는 내면. 그러니까 단순한 고독감이 아니고, 그죠? 기다리는 시간의 그 내면을 정확히 포착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좀 벌써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물랭드라 갈레트 그림, 이제 이렇게 이거 물랭드라 갈레트고요, 그죠? 르누아르가 그렸던 그 그림, 그 장소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쾌락 산업이, 향락 산업이 점점 발전하겠죠, 그죠? 저거는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클럽이고, 1889년에 아주 그 커다란 규모의 호화로운 카바레 물랭루즈, 그 유명한 물랭루즈, 그죠? 발음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랭루즈. 그래서 뭐 파리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2명이 뭐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자세한 건 뭐 저도 잘 모르고요. 대충 찾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기획이 결국 돈을 벌려면은 이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푼돈 버서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 큰 손이 와야 되는 게 큰 손. 그러니까 근데 부유층이라고 그 쾌락이나 이런 거를 안 향락을 당연히 즐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유층도 몽마르트르의 이런, 그죠? 이런 그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유층도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획해서 이게 정말 금세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부유층이 또 어떻게 와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부유층을 끌어들이려면 부유층에 맞게 뭐 화려하게 막 꾸미고 그러면 되나? 그런다고 되지는 않죠. 프라이빗 하면 또 안 올걸요?
요즘은 이제 위험 같은 거 생각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안 하던 상태에서 이 부유층을 끌어들이려면은 돈 자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말해 돈 지랄하면서 돈 자랑하고 이 위계를 내야 돼요. 위계를 내고 그걸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유층으로 딱 닫아버리면은 되기는 되겠지만 이거는 그 네트워크 쓰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클럽 갔을 때 야 저쪽 자리는 저거 얼마짜리 이게 쫙. 근데 이제 거렁뱅이도 들어갈 수는 있어. 왜냐면 이제 거렁뱅이도 입장료만 내면은 클럽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기를 이제 이거가 딱 드러나게 해야 돼. 그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일종의 그 사회적 차이죠. 신분 차이나 그죠? 그것을 확인하고 그 결국 과시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게 부유층도 할 수 있게 했다며. 근데 왜 각계각층이냐?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각계각층 그래서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저 다른 테이블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제 부자들이 경쟁적으로 되고 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죠? 이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동 경제학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 그죠? 그죠? 이렇게 쭉 여러 등급의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런 건 아무도 안 사겠다.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게 왜 만들겠어요? 이게 비교가 돼야 돼. 비교가 뭔가 그냥 필요 없고 이거만 만들어라. 우리 최고만. 그럼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동차도 결국 포드가 망하고 GM이 성공한 이유가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GM, 제너럴 모터스죠. 물론 지금은 제너럴 모터스도 망했죠. 그러니까 포드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그죠? 포드가 하면은 말 그대로 자동차 왕 해가지고 미국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포드는 그 원칙이 뭡니까? 포드의 원칙은 모델 하나, 그죠? T형, 그죠? 딱 하나. 왜? 하나를 만들어야 대량으로 싸게, 튼튼하게, 그죠? 그거는 포드 자체가 실용주의자라 해야 돼요. 실용주의자. 그죠? 차는 타고 다니는 거다. 타고 다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값싸게 다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닐수록 하는 게 이제 포드. 그러니까 포드는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지. 전체주의적인 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래서 포드가 히틀러도 막 지원하잖아요. 돈 대고 해요. 히틀러한테도.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T형도 딱 하나만 만들었거든요.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엄청 싸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그때 GM이 나와서 제너럴 모터스가 나와가지고 포드를 박살냈죠. 박살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가장 먼저. 요 계층 만들 곧 바로 다음이고 가장 먼저 한 거는 색칠하는 거야. 색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는 다른 회사들이 얘보다 떨어지겠죠. 기술적으로 이거는 가격 대비는 가장 싸게 튼튼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가격 대비는. 자동차 기술은 물론 거긴데요. 그 성능 자체는. 근데 여기도 갑자기 빨간 칠 하니까 빨간 차 타고 이게 이제 다른 거지. 차별성이 생긴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포드 아들들이나 이러는데 우리 아빠 우리도 자동차 칠해요. 근데 검은색 하나면 충분하다. 검은색 자동차는 검은색이면 충분하다. 그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빨간색이 빨간 차, 파란 차가 이게 일단 차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빨갛기 때문에 그냥 더 비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빨간색 페인트 칠했다고 더 비싸. 근데 어쨌든 비싸다는 게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비싸다고 조금이라도 비싸면은 그게 이른바 말 그대로 돈을 막말로 돈지랄 할 곳을 이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M은 이게 자동차의 위계, 그죠? 위계, 그죠? 그래서 자동차를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 그죠? 고급 세단부터 해가지고 저 아래 노동자 차까지 여러 차종을 만드는 거지. 여러 차종.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 차종 만드려면 이 라인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라인이 다르고 이 부품도 달라야 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한 게 대단한 거죠. 그죠? 처음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왜냐면 라인을 여러 개 깔아야 되니까 부품도 다 다르고
부품 다르면 이거 어떻게 유지하냐. 근데 이 라인을 여러 개 깔아서 이 위계를 만들어 놓고 이 위계가 곧 무엇을 반영한다? 사회 계급을 반영한다. 그죠? 그죠? 차량 등급이 그죠? 차량 등급이 사회 계급을 반영한다. 이 공식을 만든 거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냥 더 비싼 차 타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차를 타면은 그 사람이 신분이 뭐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거는 신입사원이니까 경차 타고 있고, 그죠? 저거는 과장이니까 소형차, 뭐 중형차, 그죠? 이렇게. 요거를 만든 게 GM이에요, 지금. 그래서 GM이 성공한 거예요. 이 포드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모든 회사들은 GM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모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GM 이후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하나의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여러 그죠? 여러 그 등급의 차량을 그죠? 이 GM을 따라하는 전략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략도 과연 이제 계속 유지될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 다른 전략을 또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이게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의 회사에서 여러 개를 다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얘만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뭐 예. 너무 많으니까 또 그것끼리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또 뭔가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면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아주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갔을 때는 그 사회적 신분이 드러나는 그죠? 신분이 드러나는 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카바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바레는 뭐 각종 영국 왕자부터 온갖 그죠? 유럽의 왕자들은 다 거기 와 있고 실제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외국 그것도 최상류층이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뭐 북적거리는 거야 다들. 그래서 롯데렉도 이때부터 딱 글로 옮겨간 거죠, 그죠? 노동자들의 물랭드라 갈레트가 아니라 물랭르즈 무슨 드러냈다. 그래서 물랑루즈 결국 물랑루즈의 성공 비결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야 화려한 쇼, 뭐 선정적인 거 이래서 라고 생각하니 그거로만 성공 못합니다. 사람을 자극하고 순지를 끌려면은 오히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스스로를 상류층들이 막 돈을 펑펑 쓰고 그걸 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성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랭루즈 뭐 너무 유명하죠. 이 물랭은 풍차고 루즈 그죠? 빨간 풍차. 이거는 원래 있던 풍차가 아니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물량드랑 갈레트는 원래 그 풍차야, 그죠? 원래 쓰던 풍차인데 이거는 쓰던 풍차가 아니라 만든 겁니다. 거기다 만들어 놓은 풍차예요. 그래서 캉캉춤의 발상지로 그러니까 알려진 거지 실제 발상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캉캉춤은 그 당시 많은 글을 쳤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야 물랭루즈 캉캉 아니야 캉캉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선정적인 쇼와 새롭고 다양한 공연으로 현대 활락 그죠 향락 문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벨 에포크 그죠 19세기 말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죠 직전까지 그 아주 프랑스 전성 시기에 이 클럽도 전성기를 누린 거죠. 그죠? 프랑스가 잘 나갈 때 이 클럽도 전성기를 누리면서 파리를 세계 활락의 수도다 그죠? 쾌락의 수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그 왕세자들은 다 거기 와 있었어요. 유럽의 왕세자 왕자들 뭐 그죠? 각국 귀족들은 다 주변에 호텔 잡고 그죠? 여기 한 번씩 꼭 들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고 뭐 우리나라 예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영래 나오던 그 명동 뭐 1번지 스탠드바 이런 거 등등 다 결국 이걸 흉내낸 거야. 다 거의 뭐 이걸 그대로 모방한 거죠. 우리들 거의 모방해서 그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죠? 이 자리 위계가 생기는. 그리고 물론 그 쇼의 그 뭡니까 그 퀄리티도 관리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 그죠 유명한 샹송 가수는 미국 몽땅 샹송 가수들도 이런 데서 다 많이 거쳐갔다는 겁니다. 공연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것도 참 좀 과장됐어. 이게 머리에 이게 몸에 길게 머리에도 이렇게 공작새처럼 이렇게 꾸민 이런 그 여성 그 무용수겸 배우라고 하면 당시 유명했던.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전 때도 가장 인기 있던 데가 이거라고 그죠? 이곳이라고. 독일군이 이걸 점령했는데
다들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은 대기 타야 되는데 거기 놀이군 장교들도 아무나 못 가고 그거 자체가 벌써 거기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신분을 증명하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2차 대전 때도 아주 번성했던 그죠? 전쟁 중에도 번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얘기로 가야죠. 자, 그래서 블랙루즈에서 유명한 그 무용수들하고 그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확실히 아까 봤던 그림 그죠? 물량드라 갈레트보다 뭔가 좀 성숙해진 느낌이죠. 아까 우리 봤던 이 그림은 좀 거칠고 아직 초보적인 그런 그죠? 이런 건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돈돼 있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 화풍이 좀 더 그죠? 정돈되고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만은 그죠? 정돈된 이런 그림자 표현 같은 것도 또 나름 정돈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초기에는 이렇게 춤을 한가운데서 췄더라고요. 그 우리가 블랙루즈 하면은 앞에 쇼 있고, 그죠? 무대 있고 이렇게 극장식이잖아요. 극장식. 그래서 예전에 극장식 뭐 스탠드바, 극장식 클럽, 극장식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무대도 있긴 있었어요. 악단 있는 무대도 있는데 실제 무용수들은 이 관객들 한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춤추고 싹 사람들 둘러서 이렇게 보고 근데 다 이 모자가 다 신사들 아니에요 신사들 그죠 여기 귀부인이고 그죠 아마 외국 관광객들 같은데 여기서 온 그래서 두 명의 무용수가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라굴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뱀처럼 아주 유연하게 표현했죠 다리가 이렇게 그죠 발랑탱 데로사 해가지고 데로사에서 이게 나중에 뼈 없는 발랑탱이의 뜻이 그죠? 별명이 뼈 없는 닭을 그래서 뼈 없는 치킨도 아니고 뼈 없는 발랑탱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아주 유연한.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무용수는 이것 때문에 미술사 이름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것들이 자주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블랙루즈의 그런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정말 크게 그리고 있죠, 그죠? 롯데가 확실히 귀족이라서 이런 거 아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크게 아주 작업실에서 좀 전 그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유명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가서 보셨던 그림, 그죠? 이게 지금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액자를 포함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액자 시카고 미술관의 액자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가운데가 보이네요. 그래서 요게요. 어쨌든 이 작품이 너무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쓴 것처럼 그죠? 롯드렉의 그 작품 중에서 완성도도 가장 높고 그죠? 미술사적으로 완성도도 가장 높고 동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요 얼굴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먼저 딱 저기 먼저. 그죠? 네. 가서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림 크기는 이게 한 1. 몇 미터 될 텐데요, 그죠? 꽤 적당히 크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왜 뭡니까 액정 화면으로 보는 게 이게 상당히 달라요, 그죠? 지금 이거는 이런데, 그죠? 진짜 이거는 또 이게 또 이래요, 그죠? 이거 지금 똑같은 건데 어떤 작품의 사진 이미지를 제가 여기저기서 퍼온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정말 다르게 이거는 근데 요거는 좀 직접 찍은 것 같아요. 액자가 찍은 거 보니까 그죠? 실제로 찍어가지고 좀 더 빛이 좀 그죠? 반사돼서 좀 더 밝게 나온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밝게 나왔는지 어쨌든 실제로 요게 가깝습니까? 이게 가깝습니까? 책이에요. 아, 이 책? 책이 좀 더 선명할 수 있겠다. 맞아, 책이. 그러니까 요게 좀 더 가까운 거네요, 그나마. 요게 그죠? 요게. 가운데 사람들이 잘 보이네. 요거보다는 그죠? 오히려 요거보다는 그죠? 이쪽이 좀 더 가깝고 그다음에 책이 좀 더 가깝다. 그러네. 책이 훨씬 얼굴이 확 드러내요, 그죠? 책이 요렇게 봤을 때 그죠? 요거보다 이거 보면은 그죠? 가면 같은 얼굴이 훨씬 더 이 책이. 그래서 이 인쇄된 거를 쫓아갈 수가 없어. 이거 화면이 사실 달라요, 인쇄한 거랑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학생증에서 다 원래 출석부에 올라오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물 보면은 헉해요. 이거 뭐냐? 이게 남자가 여자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여기는 산도둑 같은데 이거 보면 멀쩡하고 여기는 잘생겼는데 이거 보면 누구세요? 근데 특히 이제 그게 단순히 이 포샵의 문제가 아니고 포샵도 문제지만 요거 그죠? 그 액정 이미지랑 액정으로 보는 거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실물 보는 거랑 또 인쇄한 것도 다르고 또 그죠? 그렇잖아요. 그 화면에 뜬 걸 인쇄하면 또 다르잖아요. 아무리 컬러 프린트 인쇄해도 이게 똑같이 나오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비슷해요. 이게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 이 로트렉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트렉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뚜루드 로트렉입니다. 그죠? 그 키 작은 그죠?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좀 과장돼 있죠. 키 크기가.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작게 그랬다고 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152면 그래도 이 정도 되지. 모자도 썼는데 모자도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아무리 못해도. 그 여자들보다도 그죠? 훨씬 작게. 그죠? 여성들도 그 당시 뭐 16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죠? 170 없어요. 그 당시에는 160 정도도 큰 키인데 160하고 152하고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들하고 큰 차이가 나게 그린 자신을 너무 작게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인물들이 뭐 그냥 막 그린 게 아니라 막 간 게 아니라 여기 다 로트렉하고 아는 그죠?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요 뒤에는 이제 식별할 수 없는 인물들이고요. 저 사람들은 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로트렉의 지인들입니다. 로트렉이 아는. 왜냐면 뭐 맨날 출근했으니까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라굴리라는 그 춤추는 그죠? 그 무희 춤추는 여성, 그 여성이 인기 절정의 스타 무용수 라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캉캉을 췄던 캉캉의 여왕. 그 다음에 이쪽 여성은 약간 그 만화처럼 그렸어요. 얼굴 표정을. 그죠? 같은 동료 무용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로트렉 본인. 그죠? 본인하고 본인의 사촌이에요. 사촌. 여기 뒤쪽이 사촌. 가브리엘 타페드 셀레나 가브리엘 사촌하고 여기 자주 갔다고 합니다. 사촌. 키 차이가 나게 그렸고. 여기도 다 자기 그 아는 사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 평론가고 친구고 이 여성은 그 플라멩코 그죠? 플라멩코 무용수. 그러니까 뭐 다양한 공연이 있으니까 플라멩코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무용수고 여기 뒷모습이 있는 여성은 또 유명한 잔 아브릴입니다. 잔 아브릴 인기 절정의 스타 무용수. 그다음에 여기 아까 그 모리스 기베르 사진작가 아까 그 라미 그 식당에서 이렇게 술 먹고 취한 그 남성입니다. 자, 취한 듯한 있는 남성. 여기도 사진도 자기 친구들이다 친구들. 그다음에 이 여성도 영국 출신의 무용수입니다. 다 이제 신원이 확인된.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어쨌든 포인트는 저 여성인데요. 어쨌든 뭐 먼저 포인트는 그거죠. 그러니까 저 키가 작은 로트렉과 키가 큰 그의 사촌 가브리엘 의사 같이 마치 돈키호테와 산초 그죠? 그 관계처럼 이렇게 꼴을 가로지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로트렉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 정말 이렇게 진짜 가차없이 매우 흉하게 그렸어요. 항상 더 작게 더 막 삐뚤어지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목도 막 길게 이상한 기형적으로 그렸어요. 그런 게 많아요. 캐리커처를 그려도 상당히 자신의 신체를 왜곡하고 기형적으로 흉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사촌 가브리엘가 자신의 키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자신을 무척 왜소하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로트렉이 이 작품에서만큼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적도 없어요. 이거 정말 상세하죠, 그죠? 나름, 그죠? 이거를 그리고 얼굴 자체는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래도 상세히 묘사한 거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 그 다음에 또 로트렉이 이렇게 그 활락가, 캬바레를 다녔지만은요,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실제로. 이 그림에서 사람들 사이를 배회한 듯한 로트렉의 모습은 실제 일상 속에 자신을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트렉은 활락가에서 살고 이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 했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놀거나 모여서 떠들고 자기 친구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할 때도 로트렉은 아웃사이더, 엑스트라, 엿보기만 하는 사람 또는 무심하는 관찰자처럼 그들의 주변이나 건절해서 이렇게 겉도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로트렉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활락 속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런 그림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한번 씩 갔다가 저쪽 가서 쭉 갔다 이렇게 그죠? 클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유명한 이 장면, 그죠? 이 부분, 그죠? 이 참, 이 잘린 듯한 이 드가의, 그죠? 그런 기법이죠. 그죠? 얼굴 이렇게 잘라서 그리는. 이 연극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연극. 그죠? 연극적 효과. 그래서 요건 제가 제목 붙인 건데요. 그래서 딱 이것저것 보니까 결국 이건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상당한 어떤 연극적인 효과다. 그죠? 이 작품이 감성자들에게 정말 특별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거는 이 그로테스크하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로테스크하다. 그로테스크가 원래 어원상으로는 그 로마의 지하 무덤, 그죠? 그 지하 무덤의 그 분위기를 말할 때 그로테스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괴하고 기이하게 표현한, 그죠? 너무나 갑자기 그죠? 기이하잖아요, 그죠? 기괴한. 그래서 전경에 이 잘린 이 녹색 얼굴, 마치 무대 조명처럼 이 조명이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것처럼 그 얼굴 마치 압생트가 녹색 아니에요? 흠뻑 젖은 것처럼 온통 녹색이다. 연극 가면, 그죠? 또는 알코올에 대한 어떤 환각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연극 가면 환각. 그래서 결국 아래에서 비추는 인공 조명에 의해서 얼굴색이 탈색된 듯. 근데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서커스 광대의 하얗게 분칠한 얼굴이죠, 그죠? 서커스 광대들이 빨간 코에 막 하얗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 빨간 루즈의 하얀 어떤 광대적인, 그래서 연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이마와 눈덩이에 내린 녹색 그림자로 인해, 그죠? 근데 다 하얀 게 아니라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그죠? 요거 불빛이 비추는 곳은 그리고 요거는 그림자진 곳은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얼굴이 아니라 연극을 위한 가면 아니면은 연극을 위한 두꺼운 분장, 그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연극적 효과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너무나 이게 저것이 연극적이다, 그죠? 효과 자체가 얼굴이. 자, 게다가 이게 또 유일해요. 그녀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그렇죠, 그죠? 이게 앞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그죠? 이 관객을 보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관객을 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 다른 분들 다 그래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를 보고. 그래서 그게 바로 또 더 연극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극적. 왜 연극적이냐? 연극 배우들은 관객을 보고 연극하거든요. 연극은 특히 그래요, 그죠? 연극은, 그죠? 그죠? 연극이나 관객을 빤히 바라보며 공연하는 연극 배우나 광대, 그렇잖아요, 그죠? 광대들 관객 보면서 하잖아요. 그게 그렇다니까 연극적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는 그 시선 자체가 연극적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게 로트렉의 인물에서는 매우 드물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 모델이 자신을 보는 경우는 마네의 그 모델밖에 없죠. 올랭피아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마네, 그죠? 마네, 올랭피아는 그냥 빤히 그냥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관객을. 그거 외에는 사실 드문데 이것도 드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그러한 연극적인 효과가 너무나 우리한테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연극적 효과라고, 그 효과를 연극적 효과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효과는 뭐냐? 이게 전기 조명이더라고요. 전기 조명. 저도 요거는 몰랐는데 저도 그냥 가스등인 줄 알았는데 가스등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가스등이었어요. 근데 이게 파리에서 최초로 전기를 들였다는 거예요, 물랭루즈가. 전기. 대단한 거죠. 전기 돌렸다는 게. 전기를 돌려서, 그죠? 전기 조명. 근데 전기 조명이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 백열전구나 이런 식이었겠죠, 그죠? 아직 형광등도 없던 때고, 그죠? 전기 조명 색이 달랐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달랐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전기 조명에 비친 거라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 전기 조명. 물랭루즈가 전기 조명을 최초로 도입한 카바레고, 그래서 이 무용수 메이 밀턴이 공연을 한 후 무대에서 내려온 직후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춤추고 무대 뭐 중앙이든 뭐 무대든 하고 내려와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밀턴의 얼굴은 아래에서 비추는 조명이 또 가까워졌고, 그래서 잠깐 순간 가까워진 거죠. 이쪽에 전기 조명이 있는 데서 가까워지는 바람에 이 새롭고 특이한 전기 조명, 그죠? 그 빛이 얼굴에 짙은 화장과 결합되어 색채적으로 아주 놀라운 기괴한 효과를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를 로트렉이 포착한 거예요. 이를 포착해서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해서 안 했을 텐데 로트렉은 이거를 주저하지 않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특이한 효과에서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로트렉은 인상주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순간의 인상, 그죠? 빛에 의한 효과를 그린. 자, 그런데 이 그림에는 또 이제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거와 복원이 이거 있어요. 이게 거기 설명 있었으니까 시카고 그런 데서 없었어요. 다 파격 영화라서. 하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잘려 나간. 그래서 제거와 복원. 하지만 어쨌든 이 얼굴은 이게 창백하고 또 유령 같아요. 유령 같고 섬뜩한 느낌을 주며, 그죠? 좀 약간 섬뜩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인데 이거 갑자기 유령? 섬뜩하고 뭔가 섬뜩하고 환상적이고 환각적이고 한마디로 돌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만 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시선이 그냥 글만 쏠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그죠? 또 실물 봤으니까 더 하시겠죠, 실물은. 그죠? 실물 그리면 더 쏠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속 다른 얼굴이나 색채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여 그림 전체의 조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언젠지는 모르죠. 아마 로트렉은 아닐 거고, 왜냐면 로트렉은 그림을 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로트렉은 아닐 거고, 요걸 이제 미술품 딜러가 캔버스를 잘라서 오른쪽 얼굴 부분을 제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른쪽만 제거한 건 아니고 아래쪽도 제거했다고 이거죠. 아래쪽도. 왜냐면 이쪽만 짜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대칭 축소하는 식으로, 그죠? 이 그림 전체를. 그래서 그림 전체 그런 선들이 좀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좀 보여요. 여기 보이면 돼요. 이렇게, 그죠? 아마 요 정도 하고 아마 요 정도를 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래 위를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없으면 그림이 너무나 평범해지죠. 너무나 평범해지죠. 근데 어쨌든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괴하고 이게 돌출적으로 보이니까 이 딜러가 아마 잘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걸 잘라가지고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제거했는데, 그러다가 제거되었던 부분이 그림에 다시 복원된 것으로 1914년, 그러니까 언제 복원됐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언젠가 잘려서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복원됐네. 그 복원이 확인된 시점이 1914년입니다. 다시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한번 잘렸다가 다시 붙여진 그런 그림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인공 이야기는 그렇게 별건 없는데요. 이 얼굴의 주인공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메이 밀턴은 영국 출신의, 그죠? 출생과 사망 모두 미상인 그 무용수로 물랭루즈에서 한 시즌 동안 공연하였다. 영국 출신이 많죠.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영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그래요. 영국 관광객들이 많으면 이게 당연히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영국에서 다 그냥 도보해 건너와가지고 영국 그 신사들은 다 여기 와서 그냥 그 환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영국에는 본천 놔두고 원래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 잘 나갈 때니까요. 자, 그래서 물랭루즈에서 한 시즌 동안 공연한 그런 무용수입니다. 이 무용수는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타 무용수 잔 아브릴과 동거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레즈비언이었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잔 아브릴은 양성애자, 그다음에 이 여성은 그 동성애자. 확인은 안 됩니다. 그냥 썰입니다. 로트렉이 어쨌든 이 여성을 위해서 포스터를 그려주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포스터 그려줬는데 공연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출생과 사망 모두 알 수 없게 됐으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거예요. 미국까지 건너갔는데, 그죠? 영국 출신에서. 그래서 그런 여성입니다. 이렇게 흘러간 스쳐간 여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블랙리스트에, 그죠? 어쨌든 근데 이 여성은 이 장면 하나로, 그죠? 미술사에 길이 남게 됐어요. 요 기괴한 로트렉이 이렇게 그려주는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영국 신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영국 신사, 제목이, 그죠? 물랭루즈의 영국인, 그죠? 영국 신사가 딱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뭔가, 좀 예쁜 무희나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부를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돈이 있으면서 그걸 과시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어떤 딱 좋은 자리에서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그죠? 뭔가, 그죠? 거래를 하는 그런 영국 신사. 이 표정도 참, 그죠? 아주 절묘하게 묘사 잘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그림이 해석되기로 이 로트렉의 간접적인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이라는 게 나도 저랬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만약에 신체가 정상적이었으면 나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로트렉은 귀족이니까 자기가 만약에 신체가 정상적이었다면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놀고 했겠죠. 그죠? 이 사람처럼 놀았겠지. 그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자신은 그게 아니라 저걸 그리는 이런 난쟁이 같은 사람이 됐지만은요. 그래서 간접적인 자화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그죠? 이 그림이 표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귀족인 로트렉은 상류 사회 사람들의 그 당당한 여관 밑에 숨겨진 그 관능증과 욕망,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죠. 자기의 아버지도 뭐 자기 사촌하고 결혼하고서 결혼만 한 거고 그냥 다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고 다니는 거 다 귀족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성장이 멈춘 몸 때문에 그래서 여성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게 로트렉이 아주 또 따라서 로트렉은 당연히 청춘과 체력을 누리며 이게 귀족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몸도 건강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건강한 자기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행운하죠. 자기는 불운한 거고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린 그림으로써 그게 그래서 간접적인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렇게 살았을 거다 또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자화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 저기 사람이 왜 저는 세 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가운데 사람이 보여요. 여기 사람이잖아요. 얼굴. 세 명이에요? 얼굴이 세 개. 여기 한 명. 하나, 둘. 둘, 셋. 아니요. 왼쪽에. 그 얼굴 색깔이 달라서 두 사람. 아, 여기 둘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구나. 옆모습이 그냥 네. 옆모습 가운데. 옆모습 두 개, 앞모습 반쪽 이렇게. 이게 옆모습처럼 보이고 여기 앞모습처럼 보이고 그죠?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두 명이라는 게 이쪽 사람은 옆모습이고 네. 저쪽 사람은 뒷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앞모습. 그러니까 앞모습, 그죠? 그다음에 예? 이쪽 이쪽 약간 요렇게 그죠? 약간 요렇게 된 거고 이 바로 옆모습 저기서 앞모습, 그죠? 세 명. 남자 빼고. 예, 그러니까 남자 빼고 여성만 3명인가 2명인가. 몸이 없잖아. 저거는 있어. 저 아니 그러니까 뒤에 몸이 뒤에 있는 사람 한 명 있긴 있는데 가려져서 가려져서 그런가? 그거는 저기 옆모습 왜 옆모습 사람은 여자한테 몸이 다르지. 그리고 우리 쪽으로 보면 반쪽짜리 아, 얼굴가 그 옷인 것 같아. 그 옷이고. 근데 요거를 보면 한 명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한 명 같고. 근데 요 헤어스타일이 요게 헤어라인이 헤어라인이 보면은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머리가 빨간 머리랑 검정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뭐지? 근데 저걸 되게 미완성처럼 보이지 않아? 여기 선이 그려져. 미완성은 아니고요. 미완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그죠? 2명이냐 3명이냐. 여자 옷도 약간 그리고 나온 것 같고 뒤에 남자들도 처음 제대로 소리가 안 나. 이게 이게 지금 칠을 한 게 아닙니다. 칠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원래 마분지 오렌지 마분지예요. 오렌지색 마분지. 다 그러니까 모든 물감 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렌지색 마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물감이 칠해진 거예요. 물감 칠해진 게. 이 바탕색을 활용하는 게 노트렉의 또 특기 중에 하나예요. 특기. 다 칠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생각하면은 이거 다 칠했을 거라 색깔 물감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감 칠하지 않은 거예요. 요거 지금 이런 게. 오렌지 요런 오렌지도 다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요거는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혹시 여자 자체가 근데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네. 왜냐면 남자의 자세 자체가 약간 구애하듯이 이렇게 몸을 숙이고. 그렇죠. 약간 그런 그래서 거죠. 여자보다 키가 훨씬 작게 나와요. 네, 그죠. 여자보다 좀 작게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두 명이 되게 이상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자세 자체가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2명 같다고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총 여자는 세 명. 여자가 3명. 여자가 세 사람에 세 명. 가운데 있는 게 2명인 거. 예, 그럼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1명, 2명, 네, 3명, 네, 그죠?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한번 이거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주 그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얼핏 보서 야 이게 뭐 그냥 네, 그죠? 이게 정확히 모습처럼 코도 그렇고 눈도 모양이 이게 하나의 얼굴로 보기에는 너무 네, 크기도 네. 하고 너무 좀 이상하죠, 그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2명 같아요. 뭘 표현하는 여기 이제 여성 무희들한테 다가간 우리한테, 거다가 우리 색깔 무. 3명이 이제 같은 비슷한 옷 입고 이렇게 무희들 그죠? 같이 춤춘데 다가가서 이쪽 여성한테 지금 말을 거는 거겠죠. 이쪽 사람 쳐다보는 거고 그죠?
뭔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야, 오늘 좀 놀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인생은 가바레. 좀 말 그대로 이 롯데렉이 그 스크린에서까지 하는 게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요 그 영국 왕세자까지 와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는 나이들이 너무 진수하고. 영국 왕부터 영국 왕 에드워드 7세부터 와가지고 놀았는데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 당시 영국 왕이면 전 세계 대통령인데 영국 대영 제국에 왕까지 와서 여기 와서 놀았으니 이거 뭐 그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자, 그래서 목마르들의 밤에 펼치던 환락의 생애 롯들에게 미술 주제와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바레트의 생활은 주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 중심엔 새로운 자극, 여러 광경들, 그다음에 술의 힘을 빌리거나 춤을 추는 것으로 밖에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 아웃사이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라마면서 롯트렉은 시각적인 걸 수록했다. 카바레의 활력, 에너지, 미녀, 밝게 빛나는 빛, 색과 경험하는 것은 이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걸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매우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돈을 바쳐주고 해서 만든 거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죠 어떤 행동을 억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심증적인 의미에서는 더 진실하고 성실한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죠 인간의 욕망과 그죠 그 본성 본능이 더 진실하게 드러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지만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이 거부하고 수치롭다고 생각했던 장소에서 롯트렉은 자신의 본질을 찾았다. 사실 미술적 주제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랭 루즈가요. 그래서 물랭 루즈 정원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볼거리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제일 크다 그랬죠. 그래서 정원에는 그 만국 박람회에서 구입한 거대한 코끼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코끼리가 정원에서 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커스와 온갖 볼거리 그런 게 다 그죠. 특히 그 이국적인 동물 그런 걸 많이 이제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랑루즈에 코끼리도 있고 건물 내부에는 나름 또 고급지게 미술품도 전시되어 있고요. 그죠? 완전히 다 종합 세트인 거죠. 그죠? 종합 문화 예술 세트인 겁니다. 클럽에 들어가면 롯드렉의 페르낭도 서커스 여 공마사 그죠? 그 빨간 아까 봤던 그 그림 빨간 벨벳의 벽에 걸려 있었고 그리고 클럽은 중앙은 갤러리가 아까 말한 그 이제 그 관객들 그죠? 그 이제 우리 골프 갤러리라 하듯이 그들이 갤러리라고 하나 봐요. 그죠? 춤 구경하는 갤러리들. 그래서 그 갤러리가 있는 댄스홀이 있었고 그곳에서 보통 갤러리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드렉 앞으로 항상 테이블이 하나 예약돼 있었고 그죠? 귀족이니까 뭐 그죠? 그래서 돈이 있었고 그는 거의 매일 밤 그곳에 갔는데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밤 갔지만 자기가 그 쾌락이나 활락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배회하면서 관찰하고 돌아다니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랭 루즈 지배인하고 함께한 롯드렉. 결국은 많이 작긴 작아 보이죠 확실히 그죠? 그래서 저거 사진 사진이니까요. 사진이니까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아까 이 정도까지 좀 더 작게 그리잖아요 과장에서 그죠? 물론 지비엔이 클 수도 있어요 지금 지비엔이 큰 좀 그죠 이거에 보면 지비엔이 좀 커 보이기도 합니다. 지비엔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지비엔하고 같이 있는 롯드렉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린 그 물랭 루즈 포스터인데요. 그래서 무용수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나귀 왜 또 당나귀를 탔는지 당나귀 타고 이제 있는 그런 이게 그전 포스터였는데 이제 그 롯드렉이 새로운 포스터를 그리죠. 그게 그 바로 다음에 나온 이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 그래서 이런 포스터랑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후 롯드렉은 물랭 루즈의 포스터를 그려서 포스터 작가 정말 커다란 결국 롯드렉이 명성을 날린 건 이제 포스터 작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당대의 명성을 날렸죠. 이게 가장 유명한 포스터고 이 포스터가 붙은 겁니다. 이 포스터가 파리의 거리에 붙자 롯드렉은 하룻밤에도 유명인 저거 야 누가 그렸냐 여기 있잖아요. 그죠? 툴루즈 롯드렉 요게 대시 푸시입니다. 대시 대시 롯드렉 그죠? 그래서 툴루즈 롯드렉 얘가 그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봐서 그렇지 처음 봤을 땐 충격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리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죠? 이 실루엣 때문에 특히 더 그랬을 거예요. 실루엣 효과가 멀리서 그죠? 그렇잖아요. 멀리서 실루엣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죠? 실루엣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시죠? 물가 막히려고. 그죠? 실루엣이 그죠? 그 실루엣이 사람 이름입니다. 뭐. 사람 이름 저 수업 안 그때 안 되죠.
그 프랑스 루이 15세의 재무장관이라서 근데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돈이 쫄려가지고 그 국가 재정이 쫄려가지고 야 이제 우리 귀족들 초상화도 다 그냥 검은색 하나면 충분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실루엣이기 때문에 그 실루엣이 된 겁니다. 실루엣 사람 이름이에요 실루엣. 이게 실루엣 처리한 거죠, 그죠? 왜냐면 그때는 물감을 쓰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맨날 귀족들 뭐 귀부인들 그림 그리면은 초상화 그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으로만 그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실루엣. 자 그래서 근데 그 실루엣 처리한 게 오히려 멀리서 다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이고 또 궁금증을 안기고 해서 이 포스터가 사람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아주 없었다 그래요. 뛰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옛날에 특히 그랬겠죠. 우리 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거 막 이렇게 뛰어가는. 현장 갔다가 막 벽에 붙어있는 거 뛰어오고. 뛰어오고 그런 게 좀 그 귀할 때는 예전에는 그죠? 오늘날에야 뭐 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흔한 디지털 이미지가 흔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렸겠네요. 인쇄하지 않고. 인쇄 그러니까 석파나 인쇄죠. 석파나 다색 석파나 인쇄입니다. 인쇄인데 다색이니까 여러 번 인쇄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물랭르스 그죠? 꽁세르발 춤 뚜쏘아 그죠 매일 밤 그죠 매일 밤 그래서 라굴리 요 여성 그죠 이 대표 명사 라굴리 그리고 여기 이제 뼈 없는 발랑탱 이렇게 딱 실루엣을 요거를 실루엣으로 처리한 게 대단한 거예요. 실루엣으로 바로 앞에 오히려 처리함으로써 원근감을 주고 그죠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캐리커처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코나 이런 게 턱이나 이런 게 손도 좀 크게 과장돼 있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라굴리라는 여성이 캉캉춤을 추는 여성이 다 이렇게 갤러리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죠? 어쨌든 처음에는 너무나 획기적인. 그래서 드디어 로트렉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가 맨날 이상한 그림 그리고 활락까지 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싫어하고 그랬는데 딱 이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나가지고 로트렉이 엄마한테 딱 이렇게 2줄짜리 27살의 어머니에게 간결한 편지를 썼다. 오늘 제 포스터가 파리 벽에 붙었습니다. 그죠? 곧 새로운 포스터를 그릴 겁니다. 딱 이제 자신이 성공한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검은 실루엣의 손님들을 둘러싸인 라굴리와 발랑탱이. 발랑탱이 이제 발렌타인이죠. 발렌타인 춤을 추고 있다. 발랑탱의 모습이 이게 전면에 그죠 실루엣으로 이렇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라굴리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이 바닥의 선과 함께 어떤 그죠?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저 뒤로 멀리 보인다는 거. 이런 효과가 드가도 했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바로 앞에 가깝게 한 명을 딱 만들어 놓음으로써 뒤쪽에 쭉 멀리 보이는. 또 그 쉐라 서커스에서도 기억하세요? 그죠? 쉐라 서커스 여기 그 214페이지에서도 그런 효과 아니에요. 바로 앞에 이 광대가 있잖아요. 214페이지 쉐라 서커스 그죠? 아래쪽 앞에 그죠? 바로 내 앞에 광대를 이렇게 그려 넣음으로써 저 뒤쪽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214페이지 그 맨 아래에 있는 서커스의 광대 이것도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인물을 앞쪽으로 확 당겨서 한 명을 그려 넣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효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트렉의 포스터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대상을 잘라서 정말 일부만 표현하는 거죠.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죠? 이렇게 이 많이 잘려 있어요, 그죠? 뭡니까 그죠? 라굴리도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더 뒤에 보면 잘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잘라가지고 일부만 표현했고 또 이게 밝은 바탕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밝은 바탕에 실루엣으로 그린 인물, 그죠? 실루엣으로 거의 처리했고. 또 윤곽선도 상당히 직선을 많이 사용한 직선적인 윤곽선, 완전 직선은 아니지만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냥 잘 띄었다는 겁니다. 즉 과감한 생략, 양식화된 표현을 통해서 선, 공간, 색채, 글씨. 그래서 글씨도 로트렉이 포스터 글씨를 직접 손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이게 어울리게 썼잖아요. 어울리게 그죠? 이거랑 어울리게 쓴 겁니다. 어울리게 해서 결합해서 일체화된 감각을 전하는 그런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포스터였다. 그래서 이 포스터는 이게 책 광고예요. 소설 광고. 이게 어디 카페가 아니라 쾌락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작가 빅토르 조스라는 사람의 소설을 위한 책 광고 포스터. 그죠? 쾌락의 여왕이니까요. 뭐 그런 삼류 소설이겠죠. 그런 소설일 텐데 어쨌든 그런 그죠? 그 소설에 광고하는. 그래서 여기 직접 자신이 쓴 거예요. 글씨 자체를. 그래서 좀 밝으면서 눈에 딱 띄게 되잖아요. 뭔가 그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자, 그다음 이제 뼈 없는 발랑태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 물랑들의 벌써 시간 다 됐네 벌써. 물랑들 이제 여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물랑 이제 무용수들하고 그래서 정말 캐리커처럼 그렸어요, 그죠? 뼈 없는 발랑태. 그래서 데소스에서 이게 불어 데소스 참 이거 뭐 가시를 발라낸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가시를 발라낸 뼈를 발라낸 뼈 없는 발랑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무용수하고 여성 라굴리 그다음에 또 그 그림들과 롯데에게 그 기법 같은 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